대륙의 이동과 판 구조론의 등장까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대륙 이동설. 1910년대 때요.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금 물리학자인 베게너가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 대륙하고요.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해안선이 서로가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유사성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요. 두 대륙이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 이런 대륙은 이제 판게아라고 했고요. 이런 판게아가 갈라져서 현재와 같이 분포하게 되었다라는 대륙 이동설을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이런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에 이제 네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요. 먼저 해안선 모양, 그리고 화석의 분포, 지질 구조, 그리고 빙하 흔적의 유사성을 통해서, 그리고 연속성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 즉 판게아로 구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해안선의 모양의 유사성을 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서양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퍼즐 조각처럼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 그리고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이 있는데요. 고생대 후기의 파충류인 메소사우루스가 있었어요. 이 메소사우루스 화석이요. 남미 동부하고요. 아프리카 남부에서만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고생대 때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생대 후기 양지식물 글로소프테리스라는 또 화석이 있었는데요. 이 화석이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까지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후가 비슷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지질구조 연속성이고요. 북아메리카 아팔란치아 산맥과 그린란드, 스칸디아 반도, 그리고 영국의 칼레도니아 산맥의 지질 구조와 암석 지층이 유사성을 보고 있어요. 즉, 두 산맥은 과거에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이제 습곡대가 이어져 있고요. 네 번째 증거는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이고요. 인도, 그리고 남반구의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에는요, 고생대말에 형성된 빙하 퇴적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지역의 암석에서는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암석 표면을 긁고 지나가서 형성된 자국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 한 곳으로 흩어져 나간 모양을 이루고 있고, 이로부터 빙하의 이동 방향을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과거 남극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베게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대륙이 이제 왜 이동하는지에 대한 원동력을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멘틀 대류설이고요. 1928년 영국 지질학자 홈스는요, 멘틀 구성 물질 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열, 그리고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로 인해서 멘틀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 때문에 느린 열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멘틀 대류설을 발표를 했죠. 멘틀 대류설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멘틀이 양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륙에 갈라진 틈으로 마그마가 분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홈스는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깊이, 그리고 대류의 규모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의 탐사 기술로는 멘틀 대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홈스의 주장은 그 당시에 받아들이질 못하게 된 거죠.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지만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요, 해저 지형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사실이 없어요. 1912년에 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죠. 이 이후에 음파를 이용해서 빙산을 탐지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잠수함 탐지 기술 개발로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저를 탐사하는 장비 그리고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해저 지형에 대한 정밀한 탐사가 가능해졌어요. 그 탐사 방법을 음향 측심법이다라고 하죠.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수심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의 2분의 1, 즉 해저면까지 음파가 이동한 시간에다가 음파의 속도를 곱하게 되면 해수면으로부터 해저면까지의 수심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측정을 통해서 해저의 이제 높낮이를 알아냈는데, 이를 통해서 해구, 평정해산, 해령, 심해평원, 대륙풍, 대륙대 등을 알아내게 된 거죠. 해양저 확장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해령을 축으로 고 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을 이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 자성을 띤 광물이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을 따라 배열되고요. 고 지자기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반복되었고, 이 당시 생성된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에 따른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이루고 있어요. 2번, 해령보다 해구에서 암석의 나이가 많다.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생성된 후 양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해구에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해령은 나이가 어린 암석이, 그리고 해구는 나이가 많은 암석이 분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 변환 단층의 발견으로 해양저 확장설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변환 단층의 존재는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변환 단층의 발견으로 해양저 확장설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변환 단층 부근의 지진 발생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내용. 4번, 섭입대에서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는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소멸한다는 증거가 된다. 섭입대는요, 지진의 진원의 깊이가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해구에서는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내용. 사실과 관련된 탐사 기술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력계. 자력계는 그 지작이 줄무늬의 분포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음향측심법. 음향측심법으로는 수심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해저 지형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서 해저 지형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번, 해양 시추선. 해양 시추선은요, 해양 지각의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나이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되는 거고요. 표준 지진 관측망 구축. 1960년대에 표준화된 지진 관측망이 구축되면서 섭입대 부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 깊이를 알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4번. 그림은 동태평양 해령 부근의 해저 지점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열곡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쓰라고 했죠. 열곡은요, 해령에서 지각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해령 중앙의 V자 모양의 골짜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해령 근처 C 지점이 되는 거고요. 해양 지각의 나이가 가장 많은 지점은 해령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인 A가 되는 거죠.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지점 역시 해양 지각의 나이가 가장 많은 A 지역이 되는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쌓였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은 섭입대 부근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진원 깊이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판의 이제 수렴 경계에서는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섭입이 되고요. 여기서 태평양판은 해양판으로서 밀도가 커요. 왼쪽에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유라시아판은요, 대륙판으로서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두 판이 서로가 수렴할 때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밀도가 작은 유라시아판으로 섭입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이 발생을 하고요. 진원의 깊이는 해구로부터 대륙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번 진원의 깊이는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고요. 섭입대에서는 판이 소멸이 되는 거죠. 유라시아판은 태평양판보다 밀도가 작고요. 섭입대 부근의 지진의 진원의 분포는 멘틀의 대류설이 아니라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발표된 학설. 첫 번째, 대륙 이동설이 되는 거죠. 다음, 멘틀의 대류설, 그 다음이 해양적 확장설.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층의 이름을 쓰시오. A는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합친 두께가 약 100km인 부분, 암석권이라고 하죠. 암석권. B는 암석권 아래에 약 100에서 400km의 최상부 멘틀. 그러니까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되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이때 판을 움직이게 하고요. 그래서 B는 연약권. A와 B 중 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예, 암석권인 A가 되겠네요.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대서양을 비롯한 여러 해양의 해저 지형도가 제작됐고요. 그 이후에도 해양 탐사는 계속됐어요. 지진파 분석, 해저 퇴적물의 시추 등의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1960년대 초 미국의 헤스와 이제 디치가 해양적 확장설을 발표한 거죠. 해양적 확장설에 따르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해령이 형성되고요. 해령 중앙의 열곡을 따라서 용암이 이제 분출되면 현무암질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대륙의 가장자리에 해구에 이르면 다시 멘틀 속으로 하강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첫 번째, 고지작이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그리고 해양 지각 나이의 해저 퇴적물 두께. 고지작이는요, 암석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 지구 자기 흔적을 고지작이라고 하고요. 암석이 생성될 때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중에 자철석과 적철석이 있어요. 이는 이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이고요. 이런 자화된 방향을 통해서 고지자기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지구상에 분포하는 여러 암석의 나이 그리고 고지자기를 분석을 하면 과거의 지구 자기의 극이 여러 번 이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 자기의 극이 바뀌는 현상을 지자기의 역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기 역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지구 자기의 역전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자화가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러한 자기력선에 의해서 자기장이라는 공간이 형성이 돼요. 자석 위에다가 유리판을 깔고 그 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다음 그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때 N극에서 나온 자기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철가루를 자화를 시킨 모습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철가루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화가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놓여 있는 철가루는요, 이렇게 자화가 되는 거예요.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으로, 즉 자석의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자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950년대부터의 과학자들이 자기력계를 이용해서요, 해양 지각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을 했대요. 아이슬란드 남서쪽 해령 부근에서 해양 지각의 이제 고지자기를 측정했더니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자기 역전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과거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 당시에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형성된 암석들은요, 지구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금속 물질들이 자화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N에서 S 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N에서 S 쪽으로, 다시 한번 쓸까요? N에서 S 쪽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된 암석이 나타날 거고,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그 암석은 해령을 이제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됐을 거고, 그때는 반대로 아래가 N극이고 위에가 S극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N에서 S극 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형성되는 암석은 지구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화가 됐을 거예요. 해양자가 확장되면서 열곡이 형성되고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령의 위치에 따라서 해양 지각의 속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 따라서 변환단층이 형성되는데요. 이 변환단층은 해령에서 생성된 이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할 때 이동 방향이 같은 부분에서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동 방향이 같은 부분. 그러니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확대. 이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판이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할 때 같은 이동 방향은, 즉 같은 이동 방향은 이제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서로가 이제 반대 방향인 여기에서는요, 변환단층이 이제 생성되면서 지진이 자주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변환단층의 분포로부터 이제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변환단층의 발견이 뒤에서 나올 판 구조론을 정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죠. 1930년, 40년, 50년대에 일본 열도의 빈번히 발생하는 이제 지진을 관측하라고, 그리고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해구 근처에서는 지진이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꼭 경사면을 따라서 진원이 분포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까닭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에 판 구조론이 정립이 되면서 해구에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때 이제 진원에 분포하는 경사면을 섭입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서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라는 것 또한 알아냈고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홈스의 멘틀의 대륙설은요, 발표한 당시만 해도 인정을 받지 못했죠. 해양 탐사 기술이 발달하고 해저 확장의 증거들이 차례로 발표가 되면서 이를 토대로 이제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조각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판들이 이동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판 구조론이 등장하게 됐어요.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 표면에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이제 속도로 이동하면서 판 경계의 지진,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때의 이제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이제 대류가 되는 거고, 이 판들은 연약권 위에 놓여 있는 암석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지각과 멘틀, 그러니까 지각을 포함한 최상부 이제 멘틀을 합친 두께가 약 100km인 부분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이 암석권을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판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는데요. 해양판은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인데, 해양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대륙판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보다 무겁기 때문에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고요. 대륙판은 밀도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암석권 바로 아래 약 100에서 400km인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하고요. 이 연약권은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날 때 판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 중 대륙 이동설로부터 음양 식시법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게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1번 판게아가 분리되어 현재까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던 학설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멀리 있는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한 것은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됐고요. 베게너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네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4가지 증거가 있었죠.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그리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 그리고 빙하 흔적과 이동 방향, 이 4가지가 있었어요. 기억, 멘틀의 대류. 멘틀의 대류는요,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이는 홈스가 주장하게 된 거죠. 기억,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빙하 흔적, 옳은 내용, 디귿 해안선 모양의 일치, 옳은 내용, 리을 해양지각의 나이. 해양지각의 나이는요, 베게너 이후에 밝혀졌고요. 해저 확장설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리을 옳지 않은 내용, 니은 지질구조의 연속성, 비읍 고생물 화석의 분포. 그림은 대륙이 한 덩어리로 있을 때 산맥의 분포를 나타냈다. 아팔란치아 산맥과 가장 유사한 지질 구조를 나타내는 산맥 그렸죠. 아팔란치아 산맥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는 산맥은 맞은편에 있는 아틀란스 산맥이 될 거고요. 4번 홈스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라고 했죠. 그래서 멘틀 내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멘틀 대류를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B는 멘틀의 상승부, 그리고 A 위치는요, 멘틀의 하강부가 되는 거죠. A에서는 멘틀이 하강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해구라는 이제 지형이 나타나고요. B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 해령과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 돼요. A와 B 중 앞으로 해양이 발달할 가능성이 큰 지역 B가 되는 거고요. 해구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A가 되는 거죠. 음파를 발사했을 때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긴 지형은 해구가 되고요. 해구는 수심이 6,000m 이상의 깊이를 나타내요. 반면에 평균적으로 가장 걸린 시간이 짧은 지형은 수심이 가장 얕은 대륙 북이 되는 거고요. 7번 해안에서 원해로 이동하면서 해안 관측선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했다. 단 물속에서 음파의 속력은 1초당 약 1500m를 이동을 하고요.
A와 B 중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곳, 그리고 A와 B 중 해령이 분포되는 곳, A의 수심이 3000m 지점에서의 음파의 왕복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수심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쓸까요? 그러니까 수심 H라고 한다면요, 2분의 1 곱하기 왕복 시간에다가 음파의 속력, 음파의 속력은 1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8초인 A의 수심은 2분의 1 곱하기 8, 그럼 4가 되는 거고, 음파의 속도 1500을 곱해주면 약 6000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 A와 B 중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곳은 A와 B 중 해령이 분포할 곳, 해령은요, 5번 문제에서 봤듯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는 멘틀이 하강을 하면서 하나의 판이 하나의 판 속으로, 또 다른 판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를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고, 이 섭입대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해구라고 해요. 해구는 수심이 6000m 이상의 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령은 수심이 얕은 B에 해당해야 되고, A 지점의 수심은 약 몇 미터인지 위에서 구했죠? 6000m. 수심 3000m 지점에서의 음파의 왕복 시간을 구하시오. 수심이 3000m, 속력이 1500. 그럼 왕복 시간은요, 4초가 되는 거죠. 4초가 돼야지만 2분의 1을 곱해서 1500을 곱해줘야지 300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왕복 시간은 4초가 된다. 1에서 4번 문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측정한 해저 암석의 고 지작이 줄무늬와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됐기 때문에요, 해양 지각에서의 나이가 이제 0이다라고 한다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은 늘어나는 거죠. 연령이 늘어나는 동안 그동안 많은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퇴적층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수심은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 A, B, C 중 해령이 있는 지점을 쓰시오. 그러면 해양 지각의 나이가 가장 어린 곳인 B가 되고요. 2번 해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 지작이 줄무늬의 분포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죠.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될 때 고 지작이 줄무늬가 만들어지고요. 해양 지각이 해령을 축으로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고 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3번 가와 나 지점에서, 가와 나 지점에서, 그러면 가와 나 중에 나가 가보다 먼저 형성된 해양 지각이 되는 거죠. 해양 지각의 나이는 나가 더 많고요. 따라서 퇴적물의 두께도 나가 더 두껍죠. 그리고 또한 수심도 나가 더 깊다. 4번 볼까요? 가에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다. 가를 한번 볼까요? 가. 지금 현재 줄무늬와 가의 줄무늬는 서로가 다른 줄무늬죠. 그러면 가는 역자극기 때에 형성된 해양 지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를 우리는 정자극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따라서 1번 가에서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가와 나, 판과 판이 서로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와 나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A에서는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해양 지각이 형성되었던 곳은 해령, B였던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4번 A에서 B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다시 한번 볼까요? A에서 B로 갈수록 A가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껍죠? 그럼 B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얇아진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C의 해양 지각은 B에서 이동한 것이다. 그렇죠. B가 해령이기 때문에 C의 해양 지각이나 A의 해양 지각이나 B에서 이동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해양 지각의 지열은 B가 A보다 높다. B는 해령이 되고요.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양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식을 거예요. 그래서 A보다 해령인 B의 지열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옳은 내용. 1에서 3번 문제.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학설들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가, 대륙이동설, 나, 멘틀 대류, 다, 해양저, 확장설, 라, 판구조론.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가나다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죠. 1번 대륙은 멘틀에서 일어나는 열대류로 이동하여 멘틀의 상승부에서 대륙이 갈라진다. 멘틀 대류설이 되는 거죠. 나,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륙들이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 판게야, 백예너의 판게야, 대륙 이동설 가가 되는 거고요. 해령 아래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나타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해령으로부터 점차 멀어졌다. 해양저 확장설. 다의 증거가 아닌 것,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아닌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빙하의 흔적은요,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거죠. 나머지 열곡과 변화단층, 해양 지각의 나이, 고지각의 줄무늬 분포, 섭입대 부근 지진의 진원 깊이는 해양적 확장설의 이제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고, 1번 가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내용은 옳은 내용. 2번 나는 해양적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멘틀 대류설은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다의 등장에 음양 측심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음양 측심법으로 해령, 해구 등의 해저 지형이 밝혀졌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양적 확장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옳은 내용. 다에 따르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최하층의 나이는 그렇죠? 많아진다. 5번 라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졌다. 라가 판 구조론에 대한 얘기고요. 판 구조론에서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판이 구성되었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 표면은 이런 여러 개의 암석권, 즉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옳지 않은 내용.